해야 돼요. 노력 안 하시고는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혈압을 재시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당뇨나 혈압은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없어지지 않아요. 완치됐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있어요?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완치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근데 그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뭘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나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혈압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한 출발점이거든요. 건강 관리하는 출발점. 그래서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혈압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재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그리고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혈당을 체크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혈압은 좀 재는 게 쉽지만 혈당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혈당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혈압은 꼭 측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혈압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정상 혈압은 보통 얼마라고 그러죠? 120에 80. 이 정도 나오면 괜찮다 그러고 약을 드시는 목적도 이 혈압 정상 범위 내의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혈압을 잘 재시니 안 재시냐를 여쭤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혈압을 매일 재시는 어르신들도 이 혈압이 매일 나오진 않아요. 그쵸? 매일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가 뭐 내가 잠을 잘 자고 기분이 좋으면 이 정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혈압 관리를 하시는 거고 당뇨랑 혈압은 친구예요. 친구. 얘가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친구냐면 혈관 있죠. 혈관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 당뇨나 혈압인데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어떨 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코피가 잘 난다든가 어깨가 쑤신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혈압이 올랐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8, 90%는 증상이 없어요. 혈압을 진단할 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얘가 뭐 때문에 나타나는구나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식사관리의 중요성, 식사 원칙,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고혈압에 있어서 식생활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어르신들 왜 필요하죠? 짜게 먹으면 뭐가 올라가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짜게 드시면 혈압도 올라가고 내 몸무게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받냐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시다 보면 나가서 운동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어차피 찐 살. 그냥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연관 관계가 계속 꼬리를 물고 돌고 하다 보면 뭐가 조절이 안 되냐면 혈압이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압에 있어서는 또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칼륨이라는 영양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 안에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잡곡, 해조류,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특징을 살펴보면 이 식품들의 특징이 어때요? 조금 단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보다 그런 음식들을 덜 드시게 되거든요. 왜? 뭐가 불편하니까 치아가 젊었을 때만큼 잘 씹어먹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좀 덜 드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면 혈압이 잘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약 먹는 거, 그렇죠? 혈압을 잘 관리하려면 약, 식사, 운동 요 세 가지를 잘 관리하셔야지만 뭐가 조절이 잘 되냐면 혈압이 잘 조절이 돼요. 혈압약은 다른 약에 비해서 조금 간단해요. 하루에 몇 번 드시면 되죠? 한 번. 식사 전후, 아침 식사 전후에 드시든 전에 먹든 후에 먹든 상관없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드시면 되지만 내가 약을 아침에 먹는 걸 까먹었어요. 그럼 점심에 생각나면 그 약은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죠. 저녁에 생각나면요. 저녁에도 먹어야 될까요? 저녁에도 생각나면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다시 뭐를 먹을 거야? 약을 먹을 거기 때문에 약효가 겹쳐지는 시간대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생각나는 약은 조금 건너뛰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을 먹는 기준 시간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아침 식사 전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밥 먹기 전에 해야 될까요? 밥 먹고 나서 해야 될까요? 밥 먹고 나서죠. 내가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체중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운동을 언제 해야 될까요? 저도. 식사 전에 해야 될까요? 식사 후에 해야 될까요? 그건 왜 또 식사 전이에요, 어르신들? 제가 헷갈리시니까 어쨌든 내가 당뇨가 있든 혈압이 있든 그리고 내가 체중 관리만 해야 되든 운동하는 시간은 언제? 다 똑같아요. 밥 먹고 나서예요. 밥 먹기 전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운동을 했어요? 그럼 배가 고프죠? 그렇죠? 그럼 밥을 어떻게 할 거야? 평상시 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운동도 하고 밥도 먹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졸리죠. 그죠? 다 했잖아, 할 일을. 그러면 어떻게? 주무시겠죠. 그러면 먹은 게 다 어디로 가? 내 배. 내 배나 허벅지나 엉덩이 살로 다 가죠. 그래서 운동을 하던 기준 시간은 내가 질환이 있든 없든 언제냐면 밥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대는 그렇게 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 운동을 하러 가셔서는 걷기만 하면 될까요? 뛰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빨리 걷기. 그런 거는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냐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운동을 한 가지 더 하라고 하죠. 유산소 운동 말고 무산소 운동이라는 걸 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유산소 운동은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면 살이 금방 빠져요. 그래서 살이 금방 빠졌는데 빠진 살을 우리 이렇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만을 하게 되면 이 빠진 살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살이 찔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말을 바꾸면.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실 때는 유산소 운동 플러스 무산소 운동. 어르신들 무산소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500ml짜리 물통 있죠. 거기다 물을 채우신 다음에 이렇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뭐예요?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실 때 혈압이 있으시면 무산소 운동은 하지 말아라가 권고사항이었어요. 근데 그 권고사항이 바뀐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혈관이 무거운 걸 들 때 압력을 받아서 펑 터질 수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였는데 그 권고사항이 이유는 뭐냐면 혈압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하기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진 혈압이 이렇게 얘도 체중처럼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산소 플러스 무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식사는 어르신들 알고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죠. 특히 살찌는 음식들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고혈압에 있어서 특히 내가 식사를 잘 하시려면 어떤 부분에 조절을 하셔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 5가지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표준 체중 유지하기, 두 번째 나트륨 섭취 줄이기, 세 번째 지방 섭취 조절하기, 네 번째, 과일과 채소류의 섭취 늘리기. 다섯 번째, 알코올 섭취 조절하기. 이 5가지를 잘 하시면 뭘 조절하실 수 있냐면 혈압을 잘 조절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내 키에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 공식에 의해서 키에 건강 체중 이상 체중을 구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키를 센티미터로 잰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 미터 곱하기 남자는 22, 여자는 22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공식대로 구한 공식대로 이 체중만큼 딱 나갈 수 있으신 분은 여기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면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체중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제가 올해부터 결심한 바가 있어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몸무게를 빼려고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이죠. 근데 제가 체중이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루에 1시간은 했어요. 매일. 빠졌을 것 같죠? 근데 체중은 안 빠졌어요.
1월 달부터 여태까지 운동을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을 일주일에 5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빠졌을까요? 체지방은 빠졌어요, 어르신들. 근데 체중은 안 빠졌어요. 그래서 체중은 안 빠졌는데 체지방은 빠졌어. 그럼 뭐가 늘었다는 소리냐면 근육량만 늘었다는 거예요. 몸무게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체중 빼는 게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안 되더라고요. 저도 20대 때 30대 때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끼 굶으면 어때요? 몸무게 쑥 빠지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데 나이가 더 들어가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체중 관리 목표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체중을 빼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뭘 빼야 될까요? 딱 2가지는 빼야 돼. 체지방. 한 가지 체지방. 한 가지는 뭘까요? 체지방.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면 체지방의 일부분이긴 해요. 어디를 빼야 되냐면 뱃살이요. 왜 제가 이 뱃살을 따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드리냐면 뱃살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혈당, 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내가 지금 현재 없더라도. 그리고 뱃살이 나오게 되면 내가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갖고 있는 사람 뭐가 문제냐면 그 수치가 조절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뱃살이 없는 분보다. 그래서 체지방과 뱃살은 꼭 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셔야 될까요? 3번만 하면 될까요? 3번? 3번. 근데 3번 갖고는 좀 부족해요. 어르신들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운동했다고 그랬냐면 5번 정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하는 횟수는 5번에서 7번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도만 하시게 되면 먹는 거를 그대로 다 소비하기는 좀 어려워요. 먹는 거를. 그리고 먹는 거를 드실 때도 주의하실 게 있겠죠. 뭘 주의해야 될까요? 기름진 거 먹으면 살 많이 찌겠죠.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그리고 탄수화물 또 많이 먹으면 어때요? 살쪄요. 살. 그리고 특히 밥에 들어가는 탄수화물 성분과 밀가루 형태에 들어가는 탄수화물 성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느 게 더 살이 많이 찌게 하냐면 밀가루에 들어가는 탄수화물 성분이 조금 더 살이 많이 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드시는 음식 중에서 밀가루 음식만 끊어도 어떻게? 살이 빠질까 안 빠질까요? 빠지죠. 그 밀가루 음식에 뭐가 들어가냐면 국수 같은 것도 포함되지만 과자라든가 빵 같은 것도 다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특별히 더 살이 체중을 조절하려면 어떤 음식을 더 드시는 게 좋냐면 채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체중 관리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운동을 매일 하시면서 당분이라든가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2번째, 혈압을 조절하려면 어찌됐든 짠 음식은 덜 드셔야겠죠. 짠 음식이라는 거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것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많이 드시진 않겠지만 가공 음식이라는 것들 있죠. 햄이라든가 소세지 이런 거 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덜 먹는 게 조금 염분 섭취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염분이 적은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된장찌개보다는 된장국이 덜 짜죠. 된장이 좀 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된장국보다는 조금 더 싱거운 국은 뭐냐면 북엇국이나 감자국이나 묵국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양념 양이 조금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라는 거고요. 한 가지는 졸여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염분 섭취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생선을 드실 때도 구워 먹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데 어르신들 드시는 방법은 뭐예요? 생선을 구워 드세요? 졸여 먹는 게 더 많죠. 그리고 우리 좀 있으면 뭐 오죠? 추석 오죠. 추석 명절 음식 중에 조린 음식의 대표적인 게 갈비라든가 갈비찜이라든가 불고기 같은 거. 저는 기름기죠, 어머니. 그래서 그 조리법, 이 조리는 음식, 간장을 넣고 조리는 음식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통 갈비찜이나 불고기 하실 때 간장 얼만큼에 설탕 얼만큼, 뭐 후추, 마늘 얼만큼 이거 있죠. 그러면 갈비찜이라고 예를 들면 어떻게 조리세요? 양념 다 붓고 처음부터 조리세요? 재놨다가 그 양념에 재놨다가 그 양념 다 넣고 조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리게 되면 더 짜게 먹을 수밖에 없어서 양념에 재울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양념장을 반부터 사용하셔야 돼. 반 정도만. 그래서 그 조리는 과정 중에 간이 안 맞거나 그러면 간장을 조금 더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내가 생각했던 양의 양념의 반 정도부터 출발하셔서 조금 첨가하는 조리 형태로 가셔야지만 뭘 줄일 수 있냐면 염분을 그래야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나트륨 섭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일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당뇨나 혈압은 무슨 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혈관 질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관이 건강하면 뭐가 건강할 수 있어? 당뇨나 혈압도 잘 조절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말을 바꾸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는 뭐냐면 지방이 많은 음식, 특히 여기 보이는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에 뭐가 쌓이냐면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혈액 검사했을 때 무슨 수치가 올라가냐면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검사 있는 거 아시죠? 지방 검사 중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 여기 보이는 갈비나 삼겹살, 치즈, 버터, 커피프림, 라면, 케이크, 간, 곱창, 계란 달걀 노른자, 오징어, 새우, 장어, 미꾸라지들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몸이 안 좋으셔서 다른 음식을 다 끊고 추어탕을 끓이셔서 매일 드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구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 아까 보다 보니까 커피 드셨죠, 어르신들? 커피 드셨죠? 여기 커피는 무슨 커피인가요? 프린 커피. 커피에서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커피, 설탕, 프림 중에 뭐가 제일 나쁠까요? 프림이에요, 프림. 우스갯소리로 그 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을 먹으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도 그 프림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알고 있나요? 그 프림이 그 정도로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커피 믹스를 드시지 말라는 이유의 한 80-90%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아니라 뭐냐면 프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커피를 드실 때 한 번쯤 고민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먹다 보면 뭐가 올라가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일과 채소류를 충분히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얘는 싹싹 지우고 싶어. 요거는 이렇게 지우고 싶어요. 왜 지워야 할까요, 제가? 왜 지워야 할까요? 과일은 어떻죠, 맛이? 달죠. 달면 열량이 올라간다. 과일 많이 드셔도 다이어트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일 안 먹으면 몸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죠. 뭘 먹으면 되냐면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돼요. 과일과 채소를 나누는 부분은 색깔을 갖고 있는 영양소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동일해요.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이. 그래서 보라 색깔, 주황 색깔, 녹 색깔, 흰 색깔, 노란 색깔을 대신 과일을 안 먹으면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채소를 충분히 드시게 되면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채소, 잡곡, 해조류를 충분히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칼륨이라는 영양소도 있지만 이 안에는 어떤 영양소가 또 들어있냐면 섬유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섬유소라는 성분은 우리가 입을 거쳐
또 위, 장을 거치는 동안 우리 몸에서 완전히 소화되지가 않아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덩어리 형태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야채를 충분히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채를 많이 먹으면 덩어리가 많으니까 배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쌓여 있겠죠. 그럼 배가 부르니까 밥을 조금 줄여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혈관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줘요. 이 섬유소라는 성분은. 그리고 장에 가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장을 자극하죠. 그럼 자극하면 뭐가 없어져요? 변비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활용하려면 과일보다는 채소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작곡류를 잘 활용하셔서 식사를 하실 때 이 식품들을 잘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술은 어르신들 교회 다니시니까 잘 안 드시겠지만 얘를 많이 먹으면 뭐가 올라가냐면 아까는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검사 중에 무슨 수치가 올라가냐면 중성지방이란 수치가 올라가요. 이 중성지방이란 수치는 술을 많이 드셔도 올라가지만 아까 제가 밀가루 형태의 탄수화물 식품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드셔도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과일을 많이 드셔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을 많이 드셔도 중성지방 수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성지방은 당분과 지방인데 조금 다르죠. 앞에서 콜레스테롤 올리는 포화지방과 이 형태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수치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지방 관련 수치가 콜레스테롤 올라갔느냐 중성지방이 올라갔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먹는 음식을 어떤 걸 조절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혈액 검사 건강검진 같은 거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건 2년에 한 번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셨다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올라갔는지 이 수치가 올라갔는지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조절하셔야 되는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술이라는 거는 드실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이 정상으로 잘 유지되시는 분들한테 권장드리고 한 번 드실 때 남자는 소주 2-3잔, 여자는 1-2잔 정도만 드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소금 섭취량, 나트륨 섭취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소금이라는 성분을 화학적인 성분을 살펴보면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염소 섭취량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염소는 그냥 그 소금에서 짠맛만 내요. 혈압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 섭취량, 나트륨 섭취량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나트륨은 실질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금을 권장할 때 얼만큼 드시라고 그러냐면 나트륨으로 따지면 2000mg, 소금으로 따지면 몇 그램? 5g. 근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양은 얼만큼이냐? 나트륨으로 따지면 4000mg, 소금으로 따지면 10g에 해당하는 양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소금을 대부분 뭘로 먹는지 아셔야지만 뭘 개선할 수 있어. 소금 섭취를 줄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국민 영양 건강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먹는 염분 섭취가 1등인 게 뭐냐? 국찌개거든요. 근데 국찌개를 먹는 왜 국찌개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식사하러 가시면 제일 먼저 드시는 게 뭐예요? 국이죠. 왜? 젊으셨을 때보다 침샘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입을 축이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국이나 찌개를 먼저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 식사의 기준가는 국이나 찌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게 해요. 그러면 그 식사에서 염분 섭취를 줄이려면 식사를 하는 방법에 제일 먼저 드셔야 되는 건 뭘까요? 야채? 물이요. 물. 물 한 모금 정도 드시면 입이 축여지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국이나 찌개 대신에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 싱거운 음식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절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은 하루에 몇 잔 드셔야 될까요, 어르신들? 1리터? 7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먹으라고 하죠. 근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먹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더 물을 많이 안 먹을까?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 중. 남자가 안 먹을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는 누가 많이 안 먹냐? 여자분들이 많이 안 드세요. 여자 어르신들이.
그래서 올해 여름에 더우셨죠? 안 더우셨어요? 더웠죠? 더웠을 때 물 많이 드셨어요? 물 많이 안 드셨어요? 많이 안 드셨죠? 많이 먹었어요? 다행이에요. 안 드시면 뭐가 될 수 있냐면 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항상 충분히 드셔야 돼요. 식사와 식사 중간중간에. 아셨죠? 그래야지만 이 식사 염분 섭취를 줄이는 이런 방법도 되지만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냐? 짜게 먹으면 혈압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혈압만 딱 생겼으면 좋겠는데 작게 드시다 보면 뇌졸중이라든가 심부전 그리고 눈에 이제 망막 이런 것들의 병이 생길 수 있고요. 말초 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 콩팥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 영양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위로는 다 고혈압에 맞춰서 잡곡밥 드시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만성 콩팥 질환,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무슨 밥만 드셔야 돼요? 쌀밥만 드셔야 돼요. 쌀밥, 흰밥. 그리고 이 위로는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칼륨도 갖고 있고 섬유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뭘 먹으면 안 돼? 야채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칼륨, 나트륨, 인이 다 뭐에 나쁘기 때문에 콩팥에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불편한 거 있으세요? 불편하세요? 나가서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러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콩팥이 망가지면 외식 안 되고요. 여행도 많이 못 가요. 왜? 제한하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나가서 그거 다 제한해서 밥을 사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집에서 해 드셔야 되죠. 그리고 콩팥이 망가진 정도에 따라서 이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콩팥이 많이 망가지게 되면 뭐도 받아야 되냐면 투석도 받아야 되거든요. 투석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왜 투석 전문 병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내가 소변도 안 나와? 그러면 몸 안에 노폐물이 그대로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그 노폐물을 어떻게 해야 돼? 기계로 가서 피를 돌려서 노폐물을 빼줘야 돼요. 그게 투석이라는 거예요. 피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거예요. 기계로 이렇게 피를 돌려서. 왜?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죠? 무슨 기계를 연결해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30분 안에 끝나냐? 아니에요. 한 번 병원에 가면 4-5시간을 투석을 받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를 만난다든가 뭐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혈압이 있을 때 잘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당뇨나 혈압은 합병증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 몸에 나쁜 증상이 나타났어.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소변이 일단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증상까지 내가 증상을 느끼는 상태까지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해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중간중간 합병증 검사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증상이 몸에 내가 이상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가면 늦어요. 그래서 왜 신장질환 이런 이게 다 합병증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빼먹지 않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생활 속에서 먹는 걸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짜게 덜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한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밥이 되기 전 상태가 뭐죠? 쌀이죠. 쌀에 소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있다가 정답이에요. 내가 먹는 식재료, 내가 슈퍼에서 마트에서 혹은 시금치 나물 이렇게 샀어요. 그 시금치에는 소금이 안 들어있어야 되는데 조리를 안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소금은 들어있거든요. 제가 아까 소금 하루에 몇 그램 드시라고 그랬어요? 5g. 근데 내가 먹는 식재료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2g 정도를 빼야 돼요. 그럼 3g을 가지고 소금, 간장, 된장, 또 뭐 써요? 고추장,
케찹, 마요네즈 이런 거 다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3g을 가지고. 소금 1g이라면 어르신들 커피 수저 있으시죠? 고기 앞 스푼에 요만큼, 요게 한 4분의 1 정도 쌓이는 게 소금 한 1g 정도 돼요. 그거에 들어있는 염도랑 같은 게 간장은 한 작은 술, 한 티스푼 정도고요. 된장, 고추장은 반 큰술 정도가 소금 1g에 들어있는 염도하고 같아요. 그래서 뭐 된장찌개를 끓였으면 다른 나물에 조금 간을 싱겁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배분을 해주셔야지만 내가 좀 싱겁게 먹을 수 있거든요. 쌀을 밥을 해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쌀을 가지고 떡을 해 드시잖아요. 소금, 설탕, 기름 들어가죠. 감자도 그냥 쌀만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감자튀김 같은 걸 먹는다고 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름 들어가죠. 소금 들어가죠. 그래서 가능하면 무슨 형태로 원재료 형태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일 짠 음식이 뭘까요? 찾으셨어요? 이 짬뽕이 제일 짜요. 소금 몇 그램? 10g, 나트륨 4000mg. 그래서 짬뽕을 한 그릇을 다 먹으면 이틀 동안 소금 먹으면 안 되죠. 산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짬뽕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면류와 건더기만 그래서 드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을 먹는 기준은 국물을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뭐만 드시라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채소, 야채 이런 것들 건더기만 좀 건져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식, 저염식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일반식 그냥 방법대로 식사를 하게 되면 소금이 한 7g 들어가고요. 저염식 방법대로 하면 3g, 한 4g 줄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근 조림을 뭘로 바꿨어요? 연근 정가로 바꿨어요. 뭐가 뺐을까요? 연근 정가로 하면 간장만 뺐죠. 달달한 맛만 냈어요. 그렇게 하면 연근 조림이네 정가로 바뀌게 되면 간장을 뺐기 때문에 염분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김치를 어떻게 먹었어요? 여긴 40g 먹었으면 여기 20g 먹었거든요. 어르신들 집에서 손자 손녀 있으시죠? 깍두기 담아줄 때 어떻게 썰으세요? 내가 먹는 것처럼 똑같이 크게 썰으세요? 애기들 먹으려고 담으면 다 작게 썰으시잖아요. 김치도 섭취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을 깍두기나 내가 먹을 김치도 작게 썰어서 먹게 되면 한 번에 염분 섭취를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모든 식재료는 소금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육지에서 나는 식재료와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상 염분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어디가 더 짜요? 바다가 짜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생선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냐면 간고등어, 자방고등어 이런 형태로 많이 드시거든요. 자방고등어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서 뭘로 뿌려? 소금을 뿌리죠. 그러니까 짜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게 되면 염분 섭취가 올라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생선을 드실 때 어떻게? 생물 생선을 드시라는 거예요. 생물 생선을 졸여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구워서 드실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소금 뿌리지 말고. 근데 소금 안 뿌리면 생선살이 으스러지니까 어떻게 구우셔야 될까요? 식초, 쌀뜨물, 생강,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는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구워도 생선살이 좀 덜 으스러진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생선을 구워서 아무것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좀 싱겁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졸여서 먹는 것보단 차라리 간장을 찍어 먹는 게 양을 좀 줄여 먹을 수 있어요. 생선을 드실 때나 뭔가 음식을 할 때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가져가시는 게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 생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나트륨 5mg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슈퍼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를 사 먹잖아요. 그럼 걔는 몇 그램? 63mg. 얘를 한 번 더 가공해서 토마토 케첩을 만들면 1977m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있는 양하고 똑같냐면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감자튀김 드실 때 케첩에 찍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냥 감자튀김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음식을 살 때는 항상 뭘 갖고 다녀야 될까요? 우리 가방에. 뭐 갖고 다니세요? 가방에 뭐 들으셨어요? 지갑하고 핸드폰만 들어있으세요?
그 외에 하나 더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 돋보기요. 돋보기. 왜 돋보기 갖고 다니셔야 되냐면 모든 음식은 이 영양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영양 표시에는 뭐가 써 있냐면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칼슘 그리고 미량 영양소들이 써 있게 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열량과 지방, 나트륨이거든요. 어르신들 우유 살 때 흰 우유하고 저지방 우유가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저지방 우유가 더 좋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량을 줄였기 때문에 열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가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숫자를 보려면 어떻게? 돋보기가 항상 있어야 돼. 왜? 이게 요만하거든요. 되게 쬐끄맣게 써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어르신들 우유 드시는 거는 드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살이 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 있고 뱃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저는 우유 먹는 게 좋을까요? 두유 먹는 게 좋을까요? 두유일 것 같죠? 근데 제 대답은 뭘까요? 우유예요. 왜? 우유는 저지방하고 무지방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되고 있는 두유는 저지방이나 무지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이 찌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무지방을 드시는 게, 우유를 드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혈압을 잘 관리하시려면 제가 아까 혈압 재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뱃살을 빼고 싶어. 운동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먹은 걸 쭉 적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복잡하게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먹은 걸 작은 수첩에다가 매일매일 적다 보면 양을 어떻게 나중에는 좀 줄여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올해부터 결심한 바가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여태까지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올해 1월 때부터 3월 때까지 했던 방법 중에 살 빼는 방법 중에 썼던 게 뭐냐면 저도 이거를 썼어요. 이걸 써서 제일 많이 바꿨던 게 뭐냐면 제가 커피를 하루에 믹스 커피를 몇 잔을 먹었냐면 한 대여섯 잔을 먹었어요. 이걸 쓸 때 1월 달만 해도 그 어르신들보다 되게 많이 먹었죠.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커피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써보니까 제가 6잔, 7잔 먹은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꿨어요. 뭘로 바꿨을까요? 설탕 커피로 바꿨어요. 그걸 보고. 근데 그것도 양이 많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믹스해서 설탕으로 갔다가 설탕에서 블랙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으시다 보면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본인이 특별히 더 많이 먹는 음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혈압을 관리하거나 염분 섭취를 줄이거나 열량 섭취를 조절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네.